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장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주 제대로 된 카드를 내놨는데 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오민석을 발탁한 거죠. 그렇다면 이재명은 이제 끝장났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뭘 하고 있습니까? 본인에게 제기된 혐의가 너무 많다 보니 재판을 최대한 질질 끌려고 발버둥 치고 있죠. 지금 검찰이 기소한 건이 몇 개입니까? 대장동, 위례, 백현동 그리고 성남FC까지 총 4개인데 그런데 이걸 쪼개서 시간을 벌어보려고 했지만 부장판사 김동연은 이걸 안 해주고 떠나버렸죠. 그럼 후임이 정해질 텐데 그 후임이 누구 손에 달려있냐면 바로 오민석 법원장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민석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느냐? 이 사람이 과거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담당 판사를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인데 그냥 판사가 아니라 그 무시무시했던 광란의 칼바람이 몰아치던 박근혜 정부 시절의 영장 담당 판사였죠.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영장 발부가 그냥 무조건 나가던 시기였고 검사들이 들고 오기만 하면 영장이 발부되던 그야말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사법부가 칼춤을 추던 때였죠. 그런데 그 광풍 속에서도 이 사람이 우병우, 조윤선 같은 인물들의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우병우가 누구입니까?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이었죠. 그리고 조윤선은 장관까지 지낸 인물인데요. 그 당시는 찍히면 끝난다는 말이 떠돌던 시기였는데 누구든 한번 검찰의 표적이 되면 무조건 구속되는 그야말로 광기의 시대였죠. 그런데 그때 오민석이 감히 그 칼바람 속에서 영장을 기각했는데 이건 원칙과 소신 그리고 법에 대한 굳건한 신념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나약한 판사라면 바람 앞에 갈 때처럼 휘둘려 영장을 날려버렸겠지만 오민석은 그 길을 가지 않았고 법과 원칙, 증거와 팩트에 철저히 기반해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다시 등장한다면 사법부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람이 법원장이 되면서 앞으로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하는 점이죠. 법원장은 판결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간섭할 순 없지만 재판 운영과 관련된 사법행정 권한은 갖고 있어서 법원장이 이건 이렇게 진행해야 한다라고 하면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재명이 질질 끌고 싶어도 더는 끌 수 없다는 것이고 5년 10년을 시간 끌면서 대선까지 넘기겠다고 마음먹고 있겠지만 이제 그런 일은 불가능하고 법원장이 정리해버리면 이재명의 시간 벌기는 물 건너가는 겁니다. 게다가 백현동 사건은 가장 결정적인데 이건 거의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고 대장동은 유동규가 모든 걸 자백했으니 빠르게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재판은 증거도 차고 넘치고 쓸데없이 시간을 끌 여지도 별로 없어서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면 이재명은 빠르게 정치 생명이 끝장날 수밖에 없죠. 오민석 법원장은 아주 개념 있고 실력도 확실한 법관인데 이분의 이력을 보면 서울법대 출신으로 사시 26기입니다. 검찰총장 심우정과 동기인데 이 사람의 핵심 경력이 뭐냐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죠. 재판연구관이면 이미 사법부에서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거고 그중에서도 수석재판연구관이었다는 건 실질적으로 사법 시스템의 핵심 역할을 했다는 건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민석은 1997년에 서울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첫 부임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으니 쉽게 말해 이곳의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이건 그냥 고위직 판사가 아니라 실전에서 검증된 인물이라는 뜻인데 서울중앙지법이라는 전장의 한복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고 거기서 법을 다뤄본 사람이니까 이번 법원장 자리에서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할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오민석이 망가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는 것인데 지금 서울중앙지법이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영장 하나 발부하는데도 눈치를 봐야 하고 재판 일정도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질질 끌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려 해도 법원이 영장으로 막아버리면 끝장인데 이런 판국에서 서울중앙지법의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치가 유지되느냐 무너지느냐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서울중앙지법을 개혁할 수 있는 진짜 실력자가 들어왔다는 건데 오민석이 이 판을 제대로 흔들어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핵심은 오민석이 법원장으로 부임하면서 사법부가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한다면 이재명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고 끝까지 버텨보겠다고 검찰 수사를 무마해보겠다고 사법부까지 장악하려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법부가 원칙과 법에 따라 제대로 굴러가기 시작하면 더 이상 정치적 술수는 먹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영장 담당 판사들을 모조리 갈아치우면서 완전히 새 판을 짜고 있죠. 기존의 정치 판사들이 좌지우지하던 시대를 끝장내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강단 있는 판사들을 영장 업무에 배치하면 당연히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왜냐? 지금 법원이 하는 짓거리
뒷머리를 보면 영장 남발 정치적 고려 완전히 무법천지 아닙니까? 정당한 법 절차를 따르려는 게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영장을 마구 발부하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용인할 수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광란의 칼춤 아닙니까? 도대체 군사령관들이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는 게 무슨 죄입니까? 명령 체계를 따르는 게 군인의 숙명인데 이를 두고 무더기 구속? 이건 말이 안 되는 처사입니다. 계엄이 해제됐으면 끝난 거지 왜 또다시 이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길길이 날뛰는 겁니까? 도망갈 사람도 아니고 오직 명령에 따랐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짓밟아야 합니까? 이건 분명히 정치적 보복이고 완전한 법의 왜곡인데 제대로 된 법치 국가라면 이런 식의 무차별적인 영장을 발부해서는 안 되죠. 지금까지는 좌파 성향의 정치 판사들이 영장을 남발하며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결과를 끌어냈지만 이제 그 시스템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더욱이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영장 담당 판사의 배정 방식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법원장이 영장 담당 판사를 지정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좌파들이 독식하며 마음대로 휘둘러왔죠. 그런데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2월 7일 인사를 하면 24일 이후부터 모든 것이 바뀔 겁니다. 법원장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해지는 시점인데 법원장이 누구를 영장 판사로 배정하느냐에 따라 향후 전국의 판도가 바뀝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관련 사건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수사에서 영장의 향방이 갈리는 거죠.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을 떠올려보면 법관 추천제라는 괴상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법관들이 후보를 3명씩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 중에서 골라 임명하는 방식이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공정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상은 판사들이 눈치를 보며 서로에게 잘 보이려고 줄을 섰고 결국 재판이 공정성과 독립성을 잃어버렸는데요. 그 결과 전북을 중심으로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우리법연구회 같은 조직들이 가장 큰 혜택을 누린 것이죠. 왜냐고요? 조직된 소수가 흩어진 다수를 지배하는 것은 역사의 철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속력을 무기로 법관 추천제를 통해 법원을 장악하려 했고 그들은 소수였지만 흩어져 있는 다수보다 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피해를 본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법을 믿고 의지해야 할 국민들입니다.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러한 잘못된 시스템을 바로잡고 있는데 법관 추천제라는 미명 아래 조직된 소수가 법원을 장악하고 판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재판을 진행하던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특정 이념 집단의 입김이 아니라 오로지 법리에 따라 판결이 내려져야 합니다. 오민석 같은 인물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실력도 최고고 법리적으로도 타협 없이 원칙을 따르는 판사이기 때문인데요. 예전에도 좌파의 광란이 극에 달했던 2017년에 소신껏 영장을 기각했던 이력이 있는데 그런 인물이 이제 서울중앙지법을 장악하게 되면 기존의 정치적 법률 공작이 무너지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시대로 돌입하는 겁니다. 법원장이 이재명 사건 신속하게 진행해라 한마디만 해도 그동안 시간 끌기로 연명해온 전략은 단숨에 무너질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법원장의 힘이고 지금의 판을 새롭게 짜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불법과 탈법이 난무했습니까? 법원을 장악한 세력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판결을 조작하고 법을 자기들 편의에 따라 적용했던 걸 수없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쳤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판결이 공정하지 않다는 불만이 쏟아졌고 특정 세력에 치우친 재판이라는 의혹도 끊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야말로 사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는데 오민석 중앙지방법원장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법이 살아있고 원칙이 지켜지고 사법부가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는 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펼쳐질 사법부의 변화를 눈여겨보아야 하는데 이재명 재판의 진행 속도는 얼마나 빨라질 것인가? 영장 심사 방식은 더욱 엄격해질 것인가? 검찰과 법원이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입각한 팽팽한 법리 싸움을 펼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이제부터 오민석 중앙지방법원장의 등장으로 대한민국 사법부가 다시금 그 본질을 되찾는 순간이 올 겁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기점이 될 것이며 오민석 법원장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움직이며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법부를 만들어 대한민국 사법부의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건행